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적 단종 낙태 시술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역사적 비극이 치유할 길이 열려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사에는 아직 가려진 비극적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남도민일보 임종근 기자님, 우리 방송에 이전에 한번 나오신 적 있죠. 임종근 기자님이 최근에 그 한국전쟁 나주부대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글을 딴지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이 나주부대의 민간인 학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오늘 그 임 기자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렇게 좀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딴지일보에 한국전쟁 나주부대의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아니 경남도민일보 이렇게 기자 생활하시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또 역사 관련한 또 글을 쓰셔서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사에 이렇게 그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글을 쓰시는 것 같던데 어두운 현대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뭐 제가 당연히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학도였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 하고 제 아버지께서 지역에 유지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 어릴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지역 유지니까 이제 뒷이야기들,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고향 경주인데 그 지역에 있던 학살이나 이런 민간인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계속 조사해 본 거죠.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 나주부대 학살 이런 참 황당한 사건들을 만행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 나주부대 나는 예. 좀 그 저는 뭐 본관이 나주라 상당히 좀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 나주부대 이런 명칭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예. 도대체 이 나주부대라는 것은 어떤 부대를 말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주에 이제 당시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군부대는 없었고요. 예. 그래서 군부대 명칭 아니고 이제 경찰과 그다음에 이제 무장 우익 단체들의 이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붙인 이제 명칭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명이죠, 가명. 그렇게 해서 왜냐면 나주 경찰서랑 우익이랑 이게 물론 경찰이랑 우익이랑 이제 같은 패거리지만 어쨌든 단체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통합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이제 호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분위기상 나주 부대라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후대에 그거는 붙인 이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주 부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후대에 나중에 몇 년 뒤에 뭐 선생님이 나주 부대원 아니었습니까? 그 나주 부대 그래 네, 맞다 이렇게 아마 답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예. 그때 당시에 나주경찰서 소속 그 경찰들과 우익 그 청년들 뭐 이런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 예, 이렇게 규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 군부대는 아니고요. 예. 무장을 갖췄기 때문에 부대라고 그냥 이렇게 호칭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나주부대가 그러니까 일명 나주부대가 민간인 학살을 그야말로 한국전쟁기에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자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셨는데 도대체 어떤 그 학살 사건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사건이 아주 많은데요. 일단은 뭐 단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때 학살하면 보통 이제 자기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마을에 가서 나는 무슨 대대 무슨 뭐 지휘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좌익자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딱 목적을 분명하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총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 그 유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부대 지휘관 이름 알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 전공하는 굉장히 놀랍죠. 아니 그 지휘관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중위 뭐 대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했는데 한데 이 나주부대는 특이하게 함정을 봤어요. 함정 학사인데요. 예. 이거는 뭐 솔직히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함정 학사는 굉장히 보기 드문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그 대전을 이제 그 인민군에게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호남에는 이제 그 당시 사실상 군부대가 없었거든요. 예. 사실상 무인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북한 인민군이 온다라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나주 부대가 이제 처음 이렇게 마을로 가니까 예. 이제 그 나주를 벗어나서 이제 해남 이쪽으로 퇴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민군인 줄 알고 인민군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고 해야 돼요. 이거 뭐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싶어서 가는 곳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매스컴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게 인민군 군복인지 어느 게 국군 군복인지 그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이봐 나 인민군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 와서 그랬으니까 그럼 인민군 만세 뭐 인민공화국 만세 이래 했겠죠. 그러면 딱 그렇게 하면 가서 그 만세하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 우린 경찰이거든 하면서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학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살하고 심지어는 호남에 이제 남해안 이제 해안가를 돌 때는 아예 배에 인공기를 만들어서 꽂아놓고 이렇게 돌면서 그럼 사람들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인민군인 줄 알고. 예, 인민군인 줄 알고 인공기가 꽂혀 있으니까요. 와서 이제 뭐 선착장 있는데 와서 뭐 만세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쏴 죽이는 거예요. 죽여놓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좌익 분자들을 쏴 죽였다 이렇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해남과 그 완도 지역 주민들 최소한 한 102명 이상을 학살한 걸로 저희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비열하고 정말 추악한 그런 방식의 학살인데 사실 이제 민간인 학살 자체도 충격인데 이렇게 함정을 파서 죽였다 말하자면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렇게 딱 갈라놓고 그렇게 좌를 선택하느냐 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고 살아나는 뭐 이런 어떤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도 정말 답답한데 그렇게 또 함정을 파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놓고 이제 그럼 그쪽으로 몰려가면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막무로 선택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민군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은 어차피 피정공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좀 임 기자님 그 글을 읽어보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와 관련된. 그랬더니 말지에서 1993년 말지에서 이걸 한번 다룬 적이 있네요. 해남 완도 나주부대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향 시보라는 그 해남 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해남읍에 성냥간에서 일하던 김행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경찰이 철수한 해남 경찰서에서 일본도를 입수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현재 농협 군지부 앞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트럭이 오니까 그 트럭 운전사에게 창을 칼로 툭툭 치면서 차를 돌려라 이렇게 했더니 그 운전사가 놀래가지고 돌려서 가서 나주부대에다가 그걸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해남은 완전 좌익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다음에 나주부대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민간인 학살 그 내용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의 증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야기가 엉키고 꼬이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나주부대는 이제 원래 이제 해남 완도에서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이 이제 그 대전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광주를 무혈 입성하고 사실상 그러고 나서 이제 호남 그러니까 전남 동부 지역을 순천이나 벌교 그다음에 이제 경상도 진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진격을 해서 이제 점령해 나가니까 전남 서부 지역에 있던
부대들이나 우익 인사들이나 경찰들이 퇴학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동쪽에 그러니까 우리 전라도 동쪽은 이미 북한군에 넘어갔고 서쪽 그러니까 이제 퇴학할 길이 이제 해남 그래서 완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산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큰 퇴각하던 중이었다 이거죠? 예, 퇴학로를 짜서 이제 퇴각하면서 이제 그 학살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주 부대에 이제 고발을 해서 그건 나주 부대가 해남에 지금 좌익들이 판치했으니까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나주 부대는 이제 해남 완도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애초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아마 그런 김행애라는 사람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보고서에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또 다른 이름도 뭐 김형태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그 좀 뭐랄까 나주 부대가 어떤 그 해남에 진입해서 학살을 하게 되는 이제 명분을 주는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는 약간 살짝 각색된. 예,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좀 우리가 그냥 가려고 간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들이 몇 개 보였어요. 일단 이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금 뭐 살아 계신지 뭐 김호균 기자라는 사람인데 증언들을 쭉 이렇게 말하자면 체록해서 쓴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제 그 나주 부대가 그만큼 좀 끔찍한 아주 자랑무도한 어떤 그 만행들을 계속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 그 민간인들을 마치 그 연극하듯이 자신들이 그 인민군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환영대회를 열어라. 어느 초등학교 어느 국민학교에 모여서 환영대회를 열어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환영대회를 열면 그들을 갖다가 좌익이네 하면서 그렇죠. 학살하고 뭐 그런 식이었다는데 내용 가운데 좀 이거는 정말 이렇게 했다면 아주 좀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우익 인사들을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마을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인민군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인민군 만세를 부르면은 죽이고. 그러니까 우익 인사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또 정식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단지 소문만 가지고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물론 아까 말씀 인공기를 북한 인공기를 달거나 뭐 아무튼 한데 북한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문에 의하면 이제 북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주 부대는 북한 군과 교전 경험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복을 입수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연극하지 못했을 거고 또 인공기를 달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익 인사를 이제 뭐 이렇게 아니 좀 같이 좀 하자 이래가지고 우익 인사를 이제 앞에 내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체포한 것처럼 내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 내가 민군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이제 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제 인공기를 꽂고 한 거는 사실이고 방송한 건 사실이고 한데 우익 인사를 내섰다 이거는 소문이긴 한데 제 생각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소문 같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뭐 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노군이 학살 또는 뭐 고향의 그 금정굴 학살 뭐 많은 이제 학살 사건들이 이제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 나주부대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 같은데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오랫동안 묻혀져 있습니까? 지금 100여 명이 학살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반 현대사 학자들이 지금 인정하는 바라면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솔직히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남 완도라는 이제 좀 약간은 외진데서 일어난 학살이었고 우리 한국 전쟁 전후로 민간인 학살자 숫자가 이제 물론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50만에서 최대 150만 정도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학살 규모에 비해서 이제 그 나주 부대의 학살 방법 자체는 굉장히 비열하고 끔찍했지만 학살자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약간 소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산의 코발트 광산 같은 경우는 그 광산 한 군데에서만 3,500명 죽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 나주 부대로 해서 한 102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102명에서 뭐 조금 더 한 100몇십여 명 정도의 학살은
그다음 또 이제 아주 시내나 광주나 이렇게 좀 큰 대도시에서 일어나지 않은 소도시에서 일어난 좀 외진 곳에서 일어난 학살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그런 섬 지역에서 학살이 솔직히 좀 잘 안 알려진 게 많습니다. 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예. 700명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700에서 800명 정도 죽었답니다. 음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7, 800명이 죽어서 굉장히 그래서 어디서 이제 이렇게 그 묻힌지도 어디서 죽였는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제도는 이제 어쨌든 지금이야 거제도가 이제 다리가 있고 나와서 이제 부산이랑 연결돼 있고 뭐 어디 다른 도시랑 연결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거제도가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예. 한참을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있었던 일은 이제 7, 800명이 죽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다음 좀 알려진 사건들은 조금 이렇게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좀 큰 도시 옆에 대도시 옆에 경상도 대구 옆에 아니니까 대도시 옆에나 뭐 부산 마산 이런 또 그런 또 영남권이 약간 어쨌든 영남권 인구가 더 많고 하니까 예. 영남권에서 또 많이 죽었고 하니까 좀 그런 것은 좀 알려져 있지만 호남권에서 또 이렇게 도서 해안 지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산촌이나 이렇게 해안가에 있었던 학살 사건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밝히고 사람들한테 알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임 기자님 같은 경우 나주 부대에 특히 관심을 가지신,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이유는 또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살의 과정이 굉장히 비열한 거고요. 비열한 거고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그 학살이 보통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약간 고정적인 학살보다는 약간 이동식 학살인데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규모 이제 경찰이랑 우익이기 때문에 그다지 화력이 뭐 지금 경찰보다 훨씬 더 전쟁식이 냈으니까 화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부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대규모 학살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마산에 이런데 이렇게 한다면 그런 데는 이제 그 군부대가 있으니까 충분한 무력이 있고 주도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수백 명씩 동원해서 이제 학살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쉽죠. 근데 여기 나주 부대는 정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부대원으로 이렇게 네 방면으로 흩어져서 곳곳을 누비면서 아주 뭐 속된 말로 약간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인군 행세를 하면서 여러 군데서 학살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그 나주 부대 그 부대원들이 한 200명 가량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 같은 거 있거든요. 어디에 모여라 해가지고 거기다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이제 학살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인데 나주 부대는 사방 흩어지면서 요말 돌면서 아주 뭐랄까요 거의 가는 곳 마을마다 거의 모든 마을마다 희생자가 나는 거의 뭐 초토화시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기존의 학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국 현대사의 이제 인간의 학살하고는 굉장히 경향이 좀 독특한 형태의 학살입니다. 그래서 역사 전문가들이나 이제 근현대사 전공자들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진실화해위. 예. 진실화해위가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게 2009년도 자료던데. 그러니까 국민보도연맹원들, 그다음에 요시찰 인물들을 이렇게 육군 정보국과 CIC, 경찰, 헌병, 뭐 해군 정보참모 등 뭐 이런 어떤 우익 청년단들이 그 학살한 것이 확인된 사람들만 4,772명이더라고요. 예. 예, 전국적으로 4,772명.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나주 부대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이 숫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4,777명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유해가 발굴된 그 당시에로서 유해가 발굴돼서 그런 거 이제 정말 뼈가 나온 시신이 나온 그런 확실한 것만 이렇게 발견한 것 같고 정말 확실한 거 왜냐하면 이 중에 그 76.5%가
예. 보도연맹 소속 학살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보도연맹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승만이 이제 권력을 잡기 전에, 혹시 이런 설문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1945년 9월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한반도에요. 예,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은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자마자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여론조사는 이제 조금 글을 알거나, 이제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상대 여론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좌익 우익이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90%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도, 뭐 46년도 그 찬탁, 반탁 때문에 막 싸우고 했어도, 그 다음 해에도 거의 85% 정도 나왔고, 그래 나오니까, 예, 이제 이승만이나 이제 그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 좌익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어딘가에 한 곳에 몰아놔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좌익 관련된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좌익인 거 인정하고 이 보도연맹 가입하면 용서해줄게. 좌익 짓을 했어도 예, 공산주의에서도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연맹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설령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도연맹의 단체를 만들어도 솔직히 뭐 선생님이 제가 만약에 좌익이라 들어가겠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들어가면 내가 예. 옛날에 좌익이었다는 게 증명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용서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지역별로 이제 할당이 내려가요. 할당이 내려요. 야, 만약에 선생님이 계신 뭐 곳이 지금 여수입니까? 순천입니까? 였습니다. 여수면 막 인구가 만약에 한 30만이다. 야, 너 그 30만 중에 한 좌익이 한 10,000명 아니겠냐? 여수시장한테 전화해서 10,000명 아니겠냐? 그럼 10,000명은 어떻게 차 안에서 채워넣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밑에 이제 면장한테 너그 인구가 얼마야? 아, 5,000명입니다. 그 중에 한 100명은 빨갱이가 있겠지 하면서 그래요? 저는 100명 넣어야 10,000명까지 위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연맹,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뭐 예, 그렇죠. 고무신 준다고 뭐 하니까 뭐 준다고 예,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보도연맹 가입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그리고 대부분이죠. 있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입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반강제로 도장 안 찍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는 거죠. 마을 이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도장 안 찍으면 좌익으로 몰린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든가 아니면 쌀이나 고무신을 줘가지고 여기 도장 찍어서 가입하면 여기 이거 준다. 그럼 이장님 그다음 이장이 구장이 불렀는데 구장님 그럼 가입하면 뭐 합니까 하면서 쌀 고무신 주고 한 달에 한 번 뭐 이상한 뭐 방공 강연회 있는데 그거 와서 그냥 듣고 가면 돼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래서 숫자를 채워서 할당량을 채워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도연맹 숫자가 이제 30만 명 되는 거예요. 그 30만 명을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그게 생각났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게 보도연맹 숫자가 진짜 좌익의 숫자라고 이제 알고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해서 좌익 30만 명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전쟁이 터지니까 이승만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 보도연맹이야. 그래서 이제 보도연맹원들을 다 학살을 해버린 거죠. 다 죽여라. 다 그러니까 죽여라. 지금 그 4,700여 명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적게 지금 아주 인색하게 지금 확실한 것만 이렇게 한 것 같고, 예, 이게 2009년 발표고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발굴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나주부대 민간의 학살 사건 같은 정말 그 전국 도처에 이런 민간의 학살 사건들이 아직 묻혀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은 이제 발굴이 다 이제 조금씩 돼서 가려진 어떤 역사의 진실이 좀 제대로 규명이 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배상 문제가 지금 현재 정부가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거창 사건은 뭐 이건 아주 오래 전부터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아직까지 배상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건 뭐 책에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하려는 건데 예, 왜 안 하냐면 정부에서 배상을 난색을 표해요. 배상금이 너무 크니까. 거창 사건 같으면 이제 719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가족들 뭐 아들들 부인들 이제 하면 배상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 3억씩 되면 그 700명 해버리면 그 추천액이 되는 거예요. 거창 한 사건만 가지고도. 예. 그러니까 이 거창 그걸 난색을 표한 게 노무현 정부 때도 난색을 표했어요. 이제 거창 사람들이 이제
그 배상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뭐 해주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도 뭐 민간 희생 이런 걸 밝히려고 했던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난세협회는 돈이 너무 왜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 거창을 해줘버리면 딴 지역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하면 뭐 100만 명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뭐 100만 명 중에 뭐 지금 예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5만 명, 10만 명이 될 건데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조 원의 정부에서 날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난세협회에서 그러니까 소송해라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주부대 이제 유가족들도 38명이 소송을 해서 27억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나주부대 지금 유족들 38명이 그렇게 그 소송에서 이겨서 지금 그 27억을 배상을 받은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전례 없는 아주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련돼서 어떤 특별법이 있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그 법의 근거, 법 조항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유족들이 일일이 네. 개별로 있지 않습니까? 개별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아, 개별적으로 네. 재판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유족해야겠죠. 개별적으로 재판해서 재판을 이기면 그다음 몇 억에서 받는 거고 지면 이제 배상을 못 받는 거고. 근데 그 재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심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근거가 있어야지. 예, 입증을 다 해냈고. 크로스 체킹이 다 돼서 3중, 4중으로 입증이 돼야지. 그냥 대충 그래 들었다. 우리 할매도 그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정부는 당연히 워낙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니까 계속 상고를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재판 걸릴 시간적으로 한 4, 5년 한 번 할거리에 걸리고 그동안 또 유가족은 죽거나 해버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놔둬버리면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제 한국전쟁 전후로 돌아가신 분이 100만 명인데 예. 100만 명이 그러면 가족들까지 한 2,300만 명이 이제 그 빨갱이 집안을 낙인 찍혀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의 배상이나 이렇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엔 10,000명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간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광화문 앞에서 두 개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촛불 집회, 하나는 태극기 집회, 뭐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 태극기 집회에 나온 말하자면 우익단체 어떤 회원들 또는 뭐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까지 보던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돈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보내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또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속에서 어떤 끝까지 반공 뭐 이런 어떤 거기에 그야말로 뇌리에 박혀버린 또 가족사가 있는 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 지역에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 흩어져 있고 그 지역에 이제 지역에 유지가 되거나 토착 투호가 되거나 어떤 기득권을 쥐거나 해서 이제 속된 말 좀 먹고 살만 했던 사람들 거의 다 우익이었죠. 우익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이런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익이 국군이나 경찰이나 우익이 그 민간인들 한 100만 명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태극기 말고도 이제 어떤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막 집회하는 모습을 상식적으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어두운 한국 현대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결과 아직도 사실상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임 기자님 보니까 물론 이렇게 현대사 이런 글들을 쓰시면서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아, 예, 대한민국의 악인 열전 예, 예, 이런 책도 쓰셨던데 예. 왜 이렇게 또 악인들의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자, 어두운 시대를 생각할 때, 예, 그 독재자 한 명만을 보통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그 사람만 떠올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독재를 하고 악행하고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권위를 부릴 수 있고 군림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밑에서 이제 온갖 나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밑에서 받쳐줬기 때문이죠. 예, 근데 그 밑에서 받쳐줬던 사람들은 막 숨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입하다. 그러면 이완용, 이완용을 내세우고 이 진짜 나쁜 놈 있지 않니 하면서 자기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예, 뭐 하면 한번 그때 이승만 시대 때 다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이제 빠져버리고 박정희 시대 때 그러지 않았어 빠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빠지면서 자기가 했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묻어 어쨌든 이제 잊혀지길 바라는 거죠. 네, 잊혀지길 바라겠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 보면 그게 괘씸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사람 불러와서 사주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 이렇게 총대를 매주거나 이제 막말로 시다바리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출세라고 신이 나서 막 스치고 다녔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비판하면 이거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원래 그 시대에 그러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정확히 모르죠. 왜 그러냐면 밑에서 실제로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냥 대강 대충 그때 좀 나쁜 짓 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막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랑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고문을 해도 그냥 고문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정도가 고문한 정도가 아니라 일제시대 고문 기술의 70% 정도는 노독수리한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혼자서. 네. 그러니까 고문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전문가고 그래서 그냥 우리 물고문 있는 게 아니고 수십 가지 고문 종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제 책에 이제 다 나열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대중들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일제도 나쁜 놈이고 독재자들도 나쁜 놈이지만 그 놈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밑에서 받쳐준 놈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실제로 수행했기 때문에 그 놈들의 나쁜 권력이 이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놈들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자. 예, 저는 잊지 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대를 알자.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고문했지. 그럼 드라마에서 이렇게 물고문하고 전기 고문하는 것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그 말고 고문 종류는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기자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악인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일을 수행했던 악인들을 이제 조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사 청산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비극이 계속된다. 이런 지적들은 많아요, 현재.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에서 어떤 사회를 이룰 것이냐 했을 때 정말 그 중에 과제 중에 하나가 역사 청산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아무튼 그런 작업들을 우리 임 기자님이 하고 계셔서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그 글들 기대를 좀 하겠고요. 우리 악인 열전 그러니까 이제 독초도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두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그러니까 악인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정말 그런 우리 사회에 좀 더 그런 쪽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나주부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좀 보시면서 우리 애청자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고.
마무리. 예. 저는 이런 하나의 국민 운동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 마을이나 이렇게 집안의 옛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여쭈는 거죠. 전쟁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쭙고 그걸 이제 다 녹취를 하고 이렇게 어디 순간 이제 메인이 되는 곳에서 이제 모아서 이렇게 다 쭉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 얘기들을 한번 여쭤보시면 실질적으로 여쭙기 전에는 얘기를 안 하세요. 아무도.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예. 여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예. 예.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장애 돌아가셨는데 한 3년 전에 얘기가 나온 차에, 물론 제 아버지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지만 이제 날을 잡고 이제 제가 여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었냐, 체계적으로 여쭈니까 이제 얘기하시는데, 제 아버지야 뭐 지역 유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특히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네. 얘기를 합니다. 음. 제 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12살 때였고, 그때 이제 본 것들을 얘기하신 건데, 제 아버지는 뭐 지역 유지가 됐고, 투어가 됐고, 해서 크게 좌익우익으로 해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한테 가끔씩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집안이나 누구가 이렇게 희생이 되거나 했으면, 얘기를 안 할라 해요. 괜히 얘기 꺼내면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분명 제 생각에 거의 모든 전국의 거의 모든 마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구역단 2단위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은 곳이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 전국에 걸쳐서 있을 예, 것이다. 전국에서는 예. 각 지역별 그게 특성이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1945년부터 53년까지 거의 대한민국 17개 시군의 마을 단위까지 우리나라 마을이 리가 몇 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위에까지 거의 한 곳도 빠짐없이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적든 많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지금 이제 명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청취자들께서는 지금 메모해 놓으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르신이 더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까 5년 10년 안에 10년만 지나도 이제 이 얘기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실 때 마을에 혹시 좀 정신이 총명하시고 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머리가 이렇게 맑으신 분이 계시면 여쭤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우리 집안에 좌익이 없었는지요. 우리 집안에 우익이 없었는지. 혹시 혹시 그걸로 해서 죽은 사람 없었는지. 아니면 꼭 죽은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난 같은 경험이나 아니면 어디 숨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때 당시 돌던 소문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아마 어르신들 생각보다 얘기 잘 해주실 거예요. 안 물어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그 청취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시간 되시면 자기 고향 마을이나 아니면 집안 어르신을 찾아뵈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쭤보시면 기자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아는 고향 후배가 묻는 거고 아는 집안에 조카 손주가 묻는 건데 크게 경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 다만 그냥 편하게 생각보다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모아보면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거시사가 좀 상당히 중요해졌지만 요즘엔 그렇게 미시사, 작은 역사, 정말 우리 집안의 누구, 어떤 겪어왔던 인생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안하신 대로 요즘에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녹음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생한 육성을 남겨놓는 것이 후세의 역사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어디 메모해 주십시오. 네, 예, 아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안이시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운동을 구체적으로 좀 전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어르신 녹취 운동이나 하든지 어쨌든 아니면 우리 집안 역사 찾기 운동이라든지 어쨌든 이 이야기야 다른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보통 사진 같은 거 그냥 70년대 이후에는 보통 남아 있어요. 사진 정도는 대강 70년대 이후는 좀 그런 녹취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저기 하실 분들은 우리 그 임 기자님이나 뭐 저 예, 방송에다가 이제 저기 예, 제보를 예. 해주셔도 되고 예, 어떤 그렇습니다. 중요한 어떤 가려진 역사가 있으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런 걸 가지고도 또 이제 임 기자님 기사를 쓰시면 되는 거고 또 고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예.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또 여기 방송에서 반영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아주 중요한 그 제안도 해주셨고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악인 열전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딴지일보에 쓰실 인물이 김창룡이던데 예, 맞죠? 예, 이 예, 사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악인 대표적인 악인들 이야기도 좀 예. 궁금합니다. 나중에 또 예. 기회가 되면 그런 예. 악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